나이덕의 복숭아나무 곁으로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지금 이건 이제 잡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서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제재 선정 의도라는 게 쫙 나와 있어요.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어서 보셔야 하는데 이 문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죠. 이걸 어디다 쓰죠? 아니 시를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 써요? 소설을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도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쓰냐고 하는 판국인데 아니 시나 소설을 배워서 이걸 어디다 쓰냐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문학 교과서나 이 문학 자습서 이런 뭐 교육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문학이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쓸모가 있어.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강조해요. 그것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뭐 실제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문학은 있는데 그런 걸 알려주려고 하지만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이게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를 시험에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안 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조금 아이들이 그걸 더 집중해서 보긴 할 텐데 아무튼 자 문학의 가치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세 가지, 두세 가지. 심미적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적 가치가 있고 뭐 윤리적 가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심미적 가치라는 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름다움이 운율의 아름다움, 시어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시를 보면서 아 이거 시어가 정말 아름답다. 시어를 정말 잘 썼다. 또는 운율이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거를 좀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느끼는 게 심미적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인식적 가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문학을 통해. 문학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구나. 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죠.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식적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 경험해 본다. 이런 것도 이제 인식적 가치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가치는 뭐 깨달으면 감동 이런 것도 있는데 감동 빼자. 자, 빼고요. 아무튼 깨달음, 알게 되는 거. 그다음에 윤리적 가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죠. 옳은 것. 이게 옳은 거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윤리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뭐라고요? 인식적 기능을 학습하기에 적절하다. 그러면 뭘 주겠다는 거야? 아, 뭔가를 알게 되겠구나. 이 작품을 읽으면서 뭔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이 작품을 감상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자, 내용을 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자, 나가 나왔어요. 화자입니다.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멀리 했죠.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네, 거리감.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제목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제목이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그 복숭아 나무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시적 대상입니다. 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데 왜 그늘을 갖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어쨌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멀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면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자, 이제 뭔가를 알게 되었죠. 사실 이건 도치로 볼 수도 있는데 도치로 굳이 여기선 보지 않았네요. 어쨌든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그 나무에는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눈부셔 알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네요. 눈부셔.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죠? 긍정적 인식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거리감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자, 요게 이제 나무가 원하는 거. 나무의 소망. 나무 지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보면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쵸? 그럼 이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건 뭐예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서 이런 수천의 빛깔을 피워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외로웠을 거래요. 이건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은 빛깔을 피워내고 싶어서 외로웠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왜 그래서로 연결이 되는가? 요걸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자기 자신을 수천의 빛깔로 피워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뭔가 연마를 하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게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이제 뭐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수 있고, 또는 나처럼 지금 여기 보면 나가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서 외로웠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된 것들을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제가 일부러 지금 밑에 있는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안 읽고 쭉 텍스트만 보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해석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좋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내신을 할 때는,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습서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습서를 보시는 건 아닌데, 이제 교사용 교과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교사용 교과서거든요. 네, 요게 자습서랑 거의 똑같아요. 설명이. 네, 그래서 좀 요 위주로. 왜냐면 선생님들도 워낙 이제 해석이 다양하잖아요, 작품이. 근데 어쨌든 이거를 조금 아이들에게 포멀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습서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시다 보니까 뭐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잡서에서 제시한 이런 해석들을 기준으로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신을 할 때는 요 파란색으로 써 있는 요 잡서의 해석들 있죠? 이걸 좀 알긴 아셔야 돼요. 네. 사실 수능 대비를 할 때에는 이런 정해져 있는 해석을 딱딱딱딱 외우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요 과정을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럼 이제 복잡한 내면, 내면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 쟤는 너무 복잡해서 저기서는 못 쉬겠다 야. 피곤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설명해요? 선입견, 편견이라고 해석을 해놨죠. 이거 중요합니다. 결국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졌어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는데 멀리서 그를 봤더니 멀리서 그 나무를 봤더니 이제 깨달았죠. 뭘?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자,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겹의 마음을 가져서 복잡하고 피곤할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수천의 빛깔들로 피어나더라 라는 거죠. 다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또는 뭐 이렇게 찬란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본질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눈부심을 느꼈고 그래서 외로운 줄도 모르고 그 수천의 빛깔들을 피워낸 이 나무의 본질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 보시면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건 뭘까요? 흩어진 꽃잎들. 여러분 꽃잎이 흩어진다는 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지는 거죠. 꽃이 져서 꽃이 이제 어디론가 꽃잎들이 휘잉휘잉휘잉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어디 먼 곳까지 갔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을이에요. 꽃잎이 떨어졌다. 뭐 가을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꽃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겠구나. 여름이네요. 여름. 꽃잎이 떨어짐. 시간의 경과로 알아두시면 돼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뭐 여름인지 가을인지 어쨌든 시간이 흘렀다. 그때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왜요? 꽃이 졌으니까. 꽃이 졌으니까 이제 푸른색일 거 아니에요. 온통. 그러니까 꽃이 필 때는 수천 가지의 빛깔을 띄었지만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냥 초록초록한 그런 잎들을 띄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자, 일단 이 사람은 그늘에 갔네요. 그 복숭아 나무 그늘로 갔어요. 그래서 거리감이 좁혀졌고요. 일체감, 이해, 뭐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사실 이런 거는요, 해석을 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저녁이 오는, 이 저녁이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이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데. 물론 뭐 뉘앙스로 봐서 이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해서 저녁이 나쁜 건 아니다. 그죠? 왜냐면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뭔가. 이 복숭아 나무와 함께 있고, 그죠?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아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이라고 콕 찍어서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내신에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녁은 긍정적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긍정적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온함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뭐 다 비슷하죠. 평온하다,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이다.
아라는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는 주셔야 됩니다. 내신이니까. 근데 요새는 사실 문학 내신 같은 경우는 수능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고 읽고 이해를 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외부 지문이 나와서 그 외부 지문이랑 이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여기에 무슨 어떠한 표현이 쓰였냐, 뭐 여기서는 이게 뭐 시어가 뭐 함축되고 있냐, 뭐 이런 이제 어떤 수능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기본, 그 다음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자는 납니다.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은 그 복숭아 나무죠. 상황, 이게 상황이라고 말할 게 있나? 상황은 뭐 그 복숭아 나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복숭아 나무를 관찰? 정서미 태도, 요게 이제 중요한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식적 기능이 중요하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서미 태도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뭘 깨달았냐면 편견과 선입견. 아, 내가 저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었구나 해서 그치지 않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대상을 대할 때 편견과 선입견을 대하면 안 되겠군 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독자들에게도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의인, 도치. 그 다음에 종결어미 반복. 그 다음에 경어체, 독백적 어조. 여러분 이건 다 외우세요. 표현 방식, 표현상 특징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활동을 좀 볼까요? 그 다음 쪽을 보면 학습 활동 아니네, 글입니다. 자, 학습 활동.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 관해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처음에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안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다. 이게 뭐였어요? 편견이었죠. 선입견이었죠. 그런데 요런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이건 이제 본질이죠.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꽃이 지고 난, 꽃잎이 흩어지고 난 복숭아 나무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깨달음 뭐예요? 어디 있어? 이거죠? 선입견을 지니고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죠? 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표현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표현법 정리를 안 했는데 보시면 안 왔습니다,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걸렸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 뭐가 쓰였냐면 비읍니다가 쓰였어요. 그죠? 그 비읍니다의 반복, 특정 어미의 반복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복됐으니까 이제 운율 형성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법에서 상대 높임법 배우셨죠? 비읍니다가 쓰이면 뭐예요? 높임이죠? 네, 그래서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네, 존칭. 그래서 말을 잠시만요. 그 다음에 독백적어조 어디다 쓰지? 독백적어조. 독백적어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백적어조는 무조건 나의 내면이 드러나면 됩니다. 나의 내면이 드러나. 혼잣말이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드러나는 혼잣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면 독백적어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현법은 또 뭐가 있지? 뭐 의인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나무를 의인화했죠. 네, 의인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치법 쓰였죠.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서술어가 들었습니다니까 목적어가 나중에 나왔죠. 도치법 사용되었고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저녁이 오는 소리가 있나요? 저녁이 올 때 어떤 소리를 내면서 오나? 그렇진 않죠. 이건 이제 추상적 대상의 왜 이래?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도 없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소리, 뭐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그 동짓달 기나긴 밤 아시죠? 황진이 시조. 거기서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잘라내요라는 표현이 바로 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이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저녁이니까 그죠? 걔는 밤이었는데, 그러니까 밤에 허리를 잘라내겠다. 저녁이 소리를 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는 표현 사용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